똥통스 반갑습니다. 매통구 창의경영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전통 조직의 유형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라인 조직, 라인 스텝 조직, 그리고 기능식 조직, 그리고 사업부재 조직 해서 4가지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익혔습니다. 오늘은 전통적 조직이 나왔으니까 이젠 뭘 배우겠어요? 그죠? 전통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배워보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조직의 특징,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갑니다. 환경 변화와 새로운 조직 형태입니다. 기업들이 이제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경영 환경에 맞춰서 따라가야 하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조직의 형태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기업이 적응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조직 형태를 전통적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4가지 형태의 조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오늘 배울 새로운 조직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형태겠죠. 뭐에 비해서? 전통적 조직에 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조직입니다. 이름에서도 그냥 힌트를 얻으면 돼요. 팀 조직이니까 당연히 팀 단위로 운영이 되는 조직 형태겠죠. 우리 전통적 조직은 대체로 이제 수직적인 구조였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밑이라 그러면 내 밑에는 없고, 내 위로 상사, 그 위로 또 상사, 그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 관계가 이제 지배적인 그 조직 형태였다면, 팀 조직은 하나의 팀 단위로 묶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팀 단위로 묶이다 보니까 그 팀 안에서는 그 팀을 담당하는 팀장 말고는 뭐예요? 모두 같은 팀원이란 이름으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모두 위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 팀을 담당하는 팀장이 대표이고, 그 안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 수직 구조가 아닌 수평 형태의 구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호보완적 기술,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끼리 소수로 모여 자율권을 갖는 형태. 그러니까 팀이라는 단위 안에서 구성원들이 각자 전문성이나 기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팀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팀은 팀장의 그 지휘 아래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수직적 구조에 비해서는 자율성을 갖는다. 세 번째, 업무 진행 간 부서 간 장벽이나 간섭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팀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팀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고, 이 부서 간의 그런 협조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부서 간의 눈치를 덜 봐도 되고, 구성원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통적인 그 조직의 형태고요. 대체로 이제 라인 조직에 가깝겠죠. 라인 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제 수직적 구조라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수평적 조직인 팀 조직이겠죠. 그래서 사장이 있지만 사장 밑으로는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A가 팀원 C보다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A, B, C는 동등한 그런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이 위계 질서가 있는 수직적 구조보다는 이 안에서는 좀 더 자유롭죠. 더 수평적 구조란 말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조직 가겠습니다.
팀 조직 다음에 나오는 조직이 바로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어봤죠? 프로젝트. 여러 사람이서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달성하는 걸 프로젝트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봤을 거고요. 대학을 가서도 프로젝트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프로젝트 조직이란 게 뭐냐면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뤄나가는 게 바로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이 일시적 조직이 뭐예요? 프로젝트 조직이고, 특정한 사업이 뭐야? 프로젝트겠죠. 동태적으로 조직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조직. 동태적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경영 환경이 바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르게 바뀌는 소비자의 요구나 뭐 거래처의 환경, 혹은 좀 경쟁사의 운영 방식이나 뭐 차별성, 이런 것들을 보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아까 전에 봤던, 왼쪽에 봤던 이 전통적인 수직적 구조의 이런 조직 형태로는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를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이 과장이 캐치를 하더라도 이 과장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장 또는 임원, 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또는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눈치를 챘더라도 말을 선뜻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 위에 눈치를 봐야 되고,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더 이해가 하기 쉬울 거예요. 자, 보면은 이게 프로젝트 조직의 형태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이끌 팀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 팀 조직에서 팀장이 있었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프로젝트를 책임질 프로젝트 팀장이 있고, 이 프로젝트 팀장이 대표를 맡고 회사 내 부서에서 재무부서가 있고, 영업부서 있고, 생산부서 있고, 인사부서가 있고, R&D가 이거 그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 한 명씩 또는 몇 명씩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을 데리고 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회사 내의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각각의 이 구성원들을 데리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해요. 누가? 프로젝트 팀장이. 그래서 뭘 한다? 프로젝트를 한다. 프로젝트는 당연히 이 회사를 발전시킬 만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서 이 선이 뭐야? 점선이죠. 점선은 뭐예요? 한시적 파견, 즉 아까 뭐예요? 일시적 조직 구성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파견된 사람들이, 프로젝트 팀에 들어간 각 부서의 사람들이 영원히 이 프로젝트 팀원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로 돌아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재무부서였던 사람은 재무부서로 가고, 영업부서였던 사람은 영업부서로 가고. 그러면 프로젝트 팀에서 왜 각각의 부서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할까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 전문가들이 와서 이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거, 일시적인 운영이라는 거, 사업 계획이나 과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과제에 따라서 재무팀에서 2명이 올 수도 있고, 영업팀에선 3명이 올 수도 있고, 생산팀에선 4명이 올 수도 있고, 인사팀에서는 1명만 올 수도 있고, 또는 인사팀에서 조금 더 많이 파견을 못 해준다 그러면 왔다가 6개월만 여기에서 일 도와주고 먼저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프로젝트 조직을
태스크포스라고도 합니다. 태스크포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점 프로젝트 조직이었고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바로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프로젝트 조직과 기능식 조직의 장점을 혼합하였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기능식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을 섞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보면은 사장이 있죠? 그리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각 부서로서 나누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각 기능별로 기술자들을 모은 기능식 조직의 모습이죠. 그죠? 기능식 조직의 모습이면서 보면은 프로젝트 전반 관리자가 있고요. 프로젝트 전반 관리자가 프로젝트 A, B, C라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프로젝트 A, B, C를 담당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관리자는 보세요. 프로젝트 A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세요. 생산부, 디자인부, 회계부, 인사부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프로젝트 A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그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프로젝트 B도 생산부, 디자인부, 회계부, 인사부라는 인사부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프로젝트 B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C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아까 전에 프로젝트 운영과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눈에 띄는 차이점.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오는 건 똑같잖아. 근데 뭐야? 여기는 선이 점선이고 여기는 뭐예요? 실선이죠. 실선이라는 건 뭡니까? 일시적 파견, 한시적 파견이 아니라 그냥 속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을 가라고 해봅시다. 가, 나, 다, 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가라는 사람은 생산부에도 속해 있고요. 프로젝트 A에도 속한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A팀에도 속했고 생산부에도 속한 사람이에요. 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자인부에도 속해 있고 프로젝트 A팀에도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프로젝트 A팀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겠죠. 이해돼요? 다라는 사람은 프로젝트 A팀에서 회계부와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구성원이 두 개의 부서에 소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다시피 라인 스태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이라는 그 주요 기능 부서들이 있죠. 생산 뭐 이런 것들. 그런 부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스태프 조직이 있었죠. 뭐 회계나 법무나 뭐 그죠, 인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인 스태프 조직의 단점은 기억납니까? 라인에서의 명령 체계와 스태프 조직에서의 조언 체계가 충돌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점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이 스태프 조직에 속한 사람이 이 프로젝트 A에도 들어와 버리는 거야. 회계, 스태프라고 볼 수도 있죠. 생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에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 체계가 좀 더 확실해지죠. 이 프로젝트 전반 관리자가 프로젝트 A를 보면서 이제 지휘를 하면 가나 다라라는 사람은 그걸 따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뭐 이거를 하다가도 회사 전체의 생산부와 관련된 일을 돌려야 될 때면 생산부의 부장이 가에게 일을 맡기면 또 가는 생산부의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바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A도 해야 되고 생산부의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책임 권한이 유연하게 부여된다는 게, 이 가라는 사람이 꼭 생산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산부의 일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프로젝트 A를 할 수도 있고 생산부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바쁘면 두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좀 운영이 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 가능. 새로운 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가라는 사람 한 명으로 프로젝트 A와 생산부서 두 가지의 일을 운영할 수 있죠. 회사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이 가라는 사람이 회사 전체의 생산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프로젝트 A를 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업무, 즉 회사 전체 생산부라는 그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프로젝트 A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으로서 이 프로젝트 A를 좀 처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또는 좀 더 신속한 대응,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가 만약에 생산부가 아니면 생산부의 누구에게 찾아가서 업무에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가는 생산부 담당이기 때문에 생산부 소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A의 생산과 관련된 일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트워크 조직. 조직의 위계 질서와 관계없이 매트릭스 조직을 더욱 유연하게 확장시킨 구조입니다. 특정 부서를 유지하지 않고 주어진 과업에 따라 적합한 인력 배치를 하는 한시적 조직이고요. 최근에는 기업 간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보인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의 그림은 제가 구하지 못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부서마저도 이 위에 있는 이런 부서마저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즉 이 매트릭스 조직보다 훨씬 더 유연한 형태 좀 더 변화가 가능한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네트워크 조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까지는 알아봤고요.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팀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은 뭐 건너뛰고 가장 이제 특징이 뚜렷한 프로젝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점을 봅시다. 먼저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팀을 모아서 그 팀이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한시적 파견. 장점. 인원 구성상 탄력성이 유지됨. 그죠? 의사결정의 신속함.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부서의 일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확하여 책임과 평가가 명확함. 그 프로젝트가 잘 됐냐 안 됐냐 평가하기 쉽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일이 잘 안 됐으면 뭐 때문에 안 됐을까?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담당이 누군지 바로 나오죠. 단점으로는 관리자의 지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프로젝트 팀의 형태를 보면은 이 프로젝트 팀장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이 팀 자체가 원래 공동체 의식이나 어떤 하나로 똘똘 뭉치려는 게 당연히 약하겠죠. 근데 이 프로젝트 팀장이 잘 이끌면 그런 시너지가 잘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 팀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는 겁니다. 일시적 조직이므로 전문가 간의 소통이 어렵고 단기 지향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왜냐하면 일시적 파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자,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의 장점.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전문 분야별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생산과 이익 책임을 결합할 수 있다. 보면 알다시피 이 일시적 파견이 아니라 가나 다라라는 사람이 각 부서에 소속된 형태로 이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 권한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별로 동일성도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직 권한 간의 갈등이 유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점으로는 당연히 생산부와 프로젝트 A에 일을 해야 되는 가의 입장에서는 일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동시에 처리 못하죠. 하나부터 해야 되니까 그 늦어지는 조직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기겠죠. 생산부장이 가에게 일을 줬는데 가가 프로젝트 A 일 때문에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부장은 화가 나겠죠. 이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그죠? 왜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을 시키냐, 가한테. 그런 식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명령의 일원화가 지켜지지 않음. 당연히 여러 부서에서 명령을 받으니까 명령 일원화가 안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관리자의 효과성이 노고됩니다. 역시나 프로젝트 조직의 장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프로젝트 조직의 단점 역시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